자, 보자. 기후라는 말은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오랜 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대기의 평균적인 상태야. 그럼 무슨 말이냐면, 오늘 하루 갑자기 부산의 날씨가 영하 10도로 떨어졌다고 해서 우리가 한대기후가 되지는 않는다는 말이죠. 그래서 기후를 결정짓는 것은 기후 요소고요. 기후 요소를 결정짓는 것은 기후 요인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기후 요소 같은 경우 우리가 대개 기온과 강수와 바람을 확실하게 알아놓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 그 수능 특강에 나와 있는 거는 기후 요인으로서 기후 요소들을 설명을 많이 하고 있거든. 그래서 볼게. 기후 요인에 의해서 어떻게 바뀌는지, 기후 요인은 무엇이 있는지, 위도, 해발고도, 수륙 분포, 격해도, 지형, 해류, 대기 대순환, 기란, 전선 등들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위도. 위도는 우리 세계 지도에서 가로선을 의미하죠. 그렇죠? 그래서 가로선이니까. 다른 말로 바꾸면 수평적 기온 분포라는 말을 씁니다. 수평적 기온. 자, 그럼 무슨 말이냐?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단위 면적당 입사하는 태양 에너지가 감소하고 기온이 낮아진다. 말이 되게 어렵게, 쉽게 얘기하면 촉수론 게임 해보면 회점에 다다다다다다 이래서 집탄이라고 하죠. 탄을 모으는 집탄이라고 하죠. 그러면 데미지가 많아서 이 아이 상대편이 빨리 죽고요. 탄이 흩어지게 된다. 산탄이 되는 거겠지. 산탄이 되면 그 데미지가 줄어들겠죠. 그거랑 똑같은 원리야. 그래서 저위도에서는 똑같은 면적에 들어오는 태양 에너지가 많은 거야. 그러니까 따다다다다다다 한 점에 이렇게 꽂히는 거겠지. 그러니까 당연히 태양 에너지가 많이 들어오니까 기온은 높아질 수밖에 없고 고위도로 가면 갈수록 입상하는 각도와 반사각도가 생기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분산된다. 분산된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게 어떤 개념이 있냐면 고위도는 저위도에 비해 여름과 겨울 간의 일사량 차이가 크다. 그러면 기온의 연교차가 크다는 말은 역으로 얘기할게. 반대로 역으로 얘기를 하면 저위도에서 나타나는 게 열대기후제. 저위도에서 고위도 가면서 열대, 온대, 냉대, 한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열대기후는 연교차가 어떻다? 작아져야 돼. 그러면 선생님 연교차가 제일 큰 거는 한대기후인가요? 그건 아니에요. 냉대기후가 연교차가 제일 크고 한대기후는 냉대기후보다 연교차가 작아. 왜? 계속 추우니까. 계속 추워.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자, 그 다음 거 봅시다. 그 다음 거 보시면 강수는 밑에 있는 대기내순환과 연결해서 얘기를 하면 제일 좋은데 벽도 부분을 우리 이제 이용을 되게 잘 해놔야 돼. 적도 수렴대라는 말. 그 다음에 아열대 고압대라는 말. 요 두 가지를 반드시 알아놔야지 세계지리 기후파트에서 나오는 어려운 문제를 잘 풀 수 있는. 네, 알았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수렴한다는 게 뭐이고? 모인다라는 거.
보인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설명을 해볼게. 우리 그런 말 있지. 기분이 저기야. 그럼 기분이 업돼 있는 거야? 다운돼 있는 거야? 다운돼 있는 거야. 그렇지. 기분이 좋을 때, 좋을 때 볼 수도 있고. 근데 기분이 안 좋을 때 더 많이 듣죠. 그죠? 그러니까, 저기압이라는 단어가 들어오면요. 이게 저기압이라는 단어가 들어오면 강수가 있다라는 소리예요. 그럼 상대적으로 고기압은 강수가 없습니다. 고기압은 고기압은 강수가 없습니다. 기압이 뭐야? 기압. 공기의 압력이지. 공기가 누르는 힘이잖아. 그러면 저기압이라고 하면 공기가 누르는 힘이 강해 약해? 강. 그렇지. 그러니까 무슨 기류? 상승 기류가 발생을 하고 고기압이면 강하니까 하강 기류가 발생을 해. 그러면 땅에 물이 아무리 많다고 해서 비가 온다. 상승을 해서 은결고도에서 비구름이 만들어야지 비가 오지. 공기가 상승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비구름이 형성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고기압이 비가 안 온다. 그래서 무슨 우리 가을에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청명한 날씨가 많아질 것입니다. 가을에 비가 안 오잖아. 고기압이니까. 알겠어요? 자, 그러면 적도 지역은 더워 안 더워? 그러면 이게 기온이 높지. 기온이 높으면 증발돼 안 돼? 증발. 그러니까 무슨 기류? 상승 기류가 나타나는 거. 그러면 적도 수렴대를 다른 말로 적도 저압대라고 해. 그럼 여긴 당연히 비가 온다 안 온다? 있는 거겠지. 그러면 적도에서 상승한 상승 기류는 이렇게 보면 상대적으로 고위도 지역으로 이동을 하거든? 상대적인 고위도 지역에 이동을 해버리면 북이 한 30도 정도 되는 부분에서 저압대가 있는 적도 지역보다 북이 30도나 남이 30도 하면 온도가 어때? 상대적으로 낮아지지. 그럼 상대적으로 낮아지니까 여기에서는 뭐가 형성이 된다? 그렇지. 기온이 상대적으로 낮으니까 하강기류가 형성이 되겠지. 그럼 여기는 강수가 있어 없어? 없는 거야. 그럼 이거를 뭐라고 한다? 고압대. 저위도에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저위도 고압대라고 합니다. 위도가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고기압이 있는 자리. 자, 그럼 반대로 가자. 극으로 가자. 극은 추워 안 추워? 추워. 기온이 낮죠. 하강기류겠죠. 비가 와요 안 와요? 나요. 그럼 극고압대가 되는 거야. 강수가 없어. 근데 극고압대의 공기가 상대적으로 온도가 높은 북이 45에서 60도 정도까지 이동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위도는 고위도지만 상대적으로 기온이 어떻게 돼? 극보다는 높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상승기류가 생기겠지. 강수가 있을 확률이 높아? 높아? 이건 거야, 이건 거. 그러면 극에서 이렇게 부는 바람을 극동풍이라고 해. 동쪽에서 부니까. 북동무역풍도 적도로 보이고. 근데 우리가 지구가 북반구, 남반구 기준으로 이렇게 대깔꼬마리 해놨다고 생각하면 되거든. 그러면 남반구에서는 남동무역풍이 이렇게 불어오겠지. 그럼 적도에서 모여 안 모여? 모여. 그러니까 적도 수렴되라고. 이해됐습니까? 그리고 이제 아열대 고압대. 공기는 고기압에서 저기압 쪽으로 가지. 그러니까 이렇게 부는 편서풍이 만들어져. 요거 이해됐어? 그러면 영광수량이 많고 북이 남이 60도 부분에는 자 전선의 영향이라고 하거든. 무슨 영향? 전선의 영향이라고 하는데
자, 이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 강수의 유형이 있어. 비가 오는 유형이 몇 개 있을까? 3개. 다시 한번 몇 개 있을까? 4개. 다시 한번 얘기해볼까? 네 개 맞습니다. 자, 첫 번째 말은 대류성 강수라고 하거든. 대류가 뭐야? 공기의 흐름이잖아. 그럼 더우면 공기 어떻게 된다네? 올라간댔지. 대빵 더운 데서 많이 올라가는 거. 많이 올라가겠지. 데리고 갈 때 수증기 있으면 수증기 습기도 데리고 가는 게 많아 안 많아? 많겠죠. 그죠? 그래서 열대성 강수인 스콜이 대표적인 대류성 강수야. 그러니까 우리 지금 부산에 올해 겨울에 같은 경우에 비가 한 번에 쭉 왔다가 안 왔다가 쭉 왔다가 안 왔다는 거지. 이 열대성 강수의 스콜성 강수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겁니다. 대류성 강수. 자, 두 번째 지형성 강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지형성. 요걸 팬 현상이라고 하거든. 세계적으로 다우지 소우지 얘기할 때 지형성 강수 얘기하면 다 돼. 웬만하면. 자, 우리나라를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주면 우리나라 동고서조 지형 이렇게 그리지. 그래서 초봄이나 초봄이라고 하지. 늦봄이나 초여름에는 네. 오츠케 기단이라고 해서 이쪽에서 이렇게 와. 네. 동해 쪽에서. 알겠습니까? 그 동해 쪽에서 오는 이 바람이 바다에서 오니까 수증기 있어 없어? 있어요. 온난 수변하더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럼 여기 산사면에 부딪혀. 예? 산사면에 부딪히면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바람바지사면이라고 해. 바람바지. 그럼 여기서 비구름이 생기겠지. 등결고도에 올라갑니다. 거기서 비가 내리습니다. 그럼 여기는 강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렇지. 이거 글자가 이렇게. 뉴질랜드. 응? 뉴질랜드. 그렇지. 이 풍산면 이런 말 하거든. 그럼 여기선 강수가 있어. 근데 여기서 물 쫙 뺐잖아. 일로 넘어갈 때는 어떻게 되겠노? 온 건조한 바람이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바람을 등지고 있지. 바람 의지사면이라고 하거든. 여긴 비가 와. 그렇지, 강수와. 이게 지형성 강수입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좀 응용을 해보면 아타고니아 사막이나 아니면 나미브 사막 같은 경우에는 바닷가 바로 옆에 있는데도 비가 와. 한류의 영향을 받는 것도 있죠. 근데 여기는 평지야. 부딪혀서 올라갈 만한 그런 지형적인 요소가 있다 없다? 그러니까 비가 더 안 와. 이해됐어? 자, 세 번째. 전선성 홍수거든. 이게 우리나라 지금 장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북위 60도 이쪽에 저희 고위도 저압대 보면 상대적으로 따뜻한 곳에서 올라오는 온난 다습한 공기와 추운 곳에서 내려오는 한랭 건조한 공기가 만나. 성격이 다른 두 아이가 만나면 안정적이야, 불안정적이야. 그래서 강수가 생긴다. 전선이 형성인데 강수가 생긴다. 자, 네 번째. 여기 적을게. 저기압성 강수거든. 저기압이 표현됐잖아. 그럼 저기압, 우리 기압을 나타내는 단위가 헬토파스칼이라고 합니다. 헬토파스칼. 그럼 숫자가 낮으면 낮을수록 저기압이 세나 안 세나? 저기압이 엄청 센 게 되는 거겠죠. 그럼 비 세게 오나 안 오나? 세계 그게 뭐야? 태풍. 동네마다 이름 다르거든. 태풍은 이제 영어로 하면 타이푼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사이클론, 허리케인. 그다음에 남반구로 가는 밀리밀리. 이런 아이들. 강수의 대표적인 유형이 몇 개? 4개다. 됐나? 그러면 위도와 강수 이해됐어 안 됐어? 됐어요. 됐죠. 극고압대. 그 다음에 아열대 고압대. 아열대 고압대. 영향을 받은 비가 온다 안 온다? 안 온다. 그럼 나중에 우리가 열대 우린가 열대 사바나 얘기를 할 때 아열대 고압대 영향을 받을 때가 건기가 됩니다. 그럼 적도 주변에는 얘들은 어떻게든 이게 위아래로 움직이든지 뭐야. 적도 저압대에 영향을 받거든. 그렇기 때문에 얘네는 1년 내내 비가 오는 거고. 근데 적도에서 조금 벗어난 지역은 어떨 때는 적도 저압대에 영향을 받다가 어떨 때는 아열대 고압대에 영향을 받겠지.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면 얘들이 열대 사바나 끼거든. 오케이? 우기와 공기가 나뉘게 되는 게 그 때문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근데 해발고도. 해발고도 100m 올라갈 때마다 약 0.6도 정도 낮아지거든요. 그러면 저기 쉽게 생각해보자. 우리 열대기후라고 하면 몇 도 정도 얘기할까? 태안을 평균 기온 18도씨 이상인데 그럼 몇 도를 얘기하면 돼? 우리나라 여름 날씨 한 30도? 근데 3000m 올라가 보자. 그럼 한 18도씨 정도 떨어지겠죠. 그럼 몇 도가 돼? 12도 정도. 그럼 12도 정도 되면 봄 날씨인가? 봄. 그러면 너는 30도의 평지에 살래? 아니면 3000m 올라가서 봄 날씨에 살래? 그게 적도의 특정 고지대는 연중 봄과 같은 무슨 기후? 상춘 기후라고. 그래서 여기가 지금 여기 나오죠. 키토. 키토, 보고타, 라파스, 리마, 그 다음에 멕시코시티, 플러스 아프리카 아디스 아바바, 아프리카 동부원. 요런 도시 이름 나오면 무조건 뭐라고 생각해라? 열대 오산기후라고 생각하시고. 자, 수력분포. 육지와 바다의 비열 차이거든. 그러면 대륙은 해양보다 기온 변화가 크다. 즉, 쉽게 얘기하면 이거야. 비열이 어떤 물체의 온도 1도씨를 올리는데 들어가는 열량 에너지 킬로칼로리로 나타나는 이거잖아. 손바닥만 있으면 손바닥만 올리면 되는데 손하고 지갑과 같이 있으면 얘도 비벼야 되고 얘도 비벼야 돼. 그러니까 육지와 바다가 같이 있으면 온도 변화가 크다 작다? 작다가 돼야지. 왜? 육지만 있으면 쉽게 육지만 되고 쉽게 육지만 내린대. 근데 육지랑 바다가 있으면 성질이 같아 달라. 그러니까 육지 올리는데 들어가는 에너지와 바다 올리는데 들어가는 에너지가 같다 다르다? 다르기 때문에 훅 올라가지만 훅 떨어지고. 그러니까 여름에 대구가 부산도 훨씬 더 겨울에 대구가 부산 훨씬 추워. 위도 차이가 조금 있지만 그게 부산의 옆에 뭐를 끼고 있기 때문에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동해도상의 대륙 지역이 해안 지역보다 영향차가 클 수밖에
없죠. 왜? 확 올라갔다가 확 떨어집니다. 자, 지형은 바람바지 사면 얘기 아까 다 했어, 안 했어? 그렇지. 파타고니아에서 한번 그때는 바람 그늘 지역, 바람 의지 사면이라고 했었던 그 지역에 강수량이 매우 작아서 사막이 발달하기도 합니다. 아까 얘기 다 했죠? 자, 근데 해류. 난류가 흐르는 해안은 한류가 흐르는 해안보다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많다. 왜? 상대적으로 난류가 한류보다 따뜻한 물이잖아. 그러니까 들어갔을 때 뜨거운 이 정도는 아닌데 따뜻한 물이 되겠죠. 그러니까 증발량이 더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강수량이 많고 한류의 영향을 받으면 공기가 안정적이기 때문에 증발되지 않는다. 그 대표적으로 바로 옆에 있는 나미부 사막, 아타카마 사막 이런데 얘기하죠. 알았습니까? 예. 자, 세계 기후 지역 가보도록 합시다. 세계 기후 지역. 캐펜의 기후 부분인데 여기서 얘들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 다 끝나. 얘들. 소문자가 뭘 의미하는지. 예. 자, 그래서 첫 번째. 수목기후와 무수목기후로 나뉘거든. 네. 그래서 수목기후는 수목이 나무잖아, 나무. 식생과 관련돼 있는 건데, 열대림, 온대림, 냉대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대림은 없죠. 숲이 있을 수가 없죠. 그렇지. 그래서 열대기후는 체온을 평균 기온 18도씨 이상, 냉대기후는 체온을 평균 기온 마이너스 3도씨 미만. 그럼 이 사이에 있는 게 온대기후가 됩니다. F가 풀이거든, 풀. 연중 수명. 그러면 AF는 1년 내내 덥고 1년 내내 비가 많이 오는 기후. 열대 사바나는, 열대 몬수는 여기 가운데 있잖아. M이 가운데 있잖아. 그럼 AW와 AF의 중간적 성격이다. 그래서 총 강수량은 AW보다 AM이 더 많고 무기가 길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건기가 있지만 총 강수량은 훨씬 많다. 자, 그래서 열대 사바나는 W가 윈터 드라이거든. 윈터 드라이. 겨울에 비가 온다는가? 그럼 문제 낼 때 남반구, 북반구가 계절이 반대니까 북반구 AW처럼 보일 수 있는 뭐 CS를 낸다든지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나중에 문제 풀릴 때 한번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틀려 많이 압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S는 썸머 드라이가 하계온 주제. 여름에 비가 안 온다. S가 붙으면 소문자로. 온대기후 보면 CFA, CFB, CF. 온대기후인데 비가 많이 오지만 더울 때 더운 거, 더울 때 안 더운 거. 연교차가 크고 작은 거.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연교차가 크고 얘는 연교차가 작으니까 연교차가 큰 게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대륙 동안기후고 얘네가 대륙 서안기후입니다. 요거 두 개는 얘기 안 해도 되겠죠. 서머 드라이와 윈터 드라이로 나누면 되니까. 그러니까 CS인지 AW인지만 헷갈리지 않으면 안 틀려. 그게 제일 큰 함정 지문이란 말이에요. 알았나? 자, 무수목 기후는 한대기후 체감을 평균 기온 10도씨 미만 중에 영상으로 올라가는 데가 있는 게 툰드라입니다. 툰드라. 아,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팁. 냉대기후는 남반구에 나타나지 않는다. 수도 분포의 영향으로. 남반구에 냉대기가 없다. 알겠습니까? 자, 툰드라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북반구 위주로 나타나고. 그러니까 여름이 있으니까 얘네들 여름에 조금 녹아서 식물 조금 자란다. 그 정도. 됐나? 자, 건조기후 같은 경우에는 연강수량 500mm 기준으로 250도 안 오는 쨍비가 안 오는 데가 사막. 그나마 250에서 500mm 사이니까 비가 그나마 좀 건조기후 중에서 오는 데가 스텝. 그렇게 나오면 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하는 이유는 어차피 뒤에 가면 다 나오기 때문에. 알겠지? 어차피 뒤에 가면 다 나오기 때문에. 자, 열대기후 갑시다. 열대기후. 열대는 기준이 뭐고 체하늘 평균 기온 18도씨 있어. 아무리 더워도 그날의 평균 기온이 18도씨라 넘어가니까 엄청나게 더운 기후가 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적도 중심이 돼. 자, 회기선이 뭐냐면 지구가 자전축이 똑바로 되어 있죠. 이렇게 안 돌지. 27.5
5도 정도 돌지. 그러니까 북반구와 남반구의 계절이 반대인 거야. 지구가 자전축이 27.5도 기울어진 채로 지구를 공전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게 남반구, 북반구의 계절 사이가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태양이 여기 있어. 이렇게 돼 있으면 북반구가 여름, 남반구는 겨울이 돼. 이렇게 돼 있으면 남반구가 여름이고 북반구가 겨울. 그러면 원래 이론대로 하면 적도가 태양을 가장 직방으로 받아야 되잖아. 근데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되겠냐? 남이 27.5도 근처, 북이 27.5도 근처가 태양의 있는 효고도가 가장 높은 지역이 되겠죠. 거기를 회기선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 그럼 회기선이 태양 에너지가 많은 곳이기 때문에 강수량보다 증발량이 많아서 거기는 건조기후거든. 그래서 건조기후, 그러니까 우리가 위도별로 우리가 기후를 나눌 때 열대, 아까 이렇게 얘기했잖아. 열대, 온대, 냉대, 한대로 나눈댔잖아. 근데 가운데 회계선에 있는 이 강수량과 증발량의 차이 때문에 여기에 이 가운데 뭘 끼워야 돼? 건조를 이렇게 끼워야 돼. 알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1년 내내 더워 안 더워? 그러니까 연중 기온이 높으면 기온의 1교차보다 기온의 0교차가 작다 이거구나. 그러니까 1년 내내 덥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죠? 강한 일산으로 인해 상승기로 탁월하게 발달 대류성 강수, 이걸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스폴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적도 수렴대가 형성되어서 적도 수렴대는 태양의 회기의 영향으로 계절에 따라 남북으로 이동한다. 이거 제일 중요한 내용. 이것 때문에 AW가 나타나는 거예요. 문제 이걸 알아야 된다. 그래서 열대 우림 기후와 열대 사바나 기후와 열대 몬순 기후. 몬순이가 뭐냐면 못난 몬순이가 아니고 계절풍을 몬순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자, 이 기후 그래프 보는 걸 좀 해야 되는데 봐봐요. 세계지도 나오잖아. 그러면 무조건 적도 꺼놓고 시작해. 밑에 있는 것처럼 보여. 우리나라 중심 지도니까. 알겠죠? 왜냐면 봐봐.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남반구인지 북반구인지 구분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했었잖아. 그거는 뭘로 보시면 되냐면 여기로 보면 돼. 이 부분. 얘네들이 연료차가 작지만 여기가 로우거든. 로우 데이터거든.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로우 데이터야. 그러니까 7월달이 하이인지 로우인지를 봐야 돼. 그러면 7월달이 로우면 얘들은 남반구가 돼. 얘들이 하이면 왜? 7월달이 여기 우리가 여름이거든. 그럼 얘네들은 뭐가 돼? 그렇지. 이거 가지고 구분해. 이거 무조건 할 줄 알아야 된다. 로우 하이가 강수량이 아니야. 기온. 왜냐면 강수량은 W가 있을 수도 있고 S가 있을 수도 있는데, 왜냐면 W밖에 없거든. 열대 기후는 W밖에 없어. 알았나? 근데 이거를 나중에 지중해성 기후랑 섞어 넣고 표현하면 헷갈려. 그리고 지중해성 기후랑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포인트는 뭐냐면 요거야. 요거 위치. 이게 열대잖아. 온대는 얘네들이 여기 걸려 있어. 왜냐면 체하늘 평균 기온이 어떻게 돼야 돼? 그래. 마이너스 3도씨에서 18도씨 사이가 온대 기후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됐나? 예. 그래서 그래프 보는 거 잘해야 돼. 이게 핵심 포인트야, 포인트. 자, 열대 우림부터 갑시다.
1년 내내 더워. 1년 내내 비가 많이 와. 풀이니까, 풀. 그죠? 그러니까 동아프리카 콩고 분지 동해 어디 부분? 적도 부분인가? 적도 부분. 그러면 봐봐. 요렇게 적도가 있어요. 그럼 요렇게 AF가 있으면 AF 주변 지역은 뭐가 되노? AW가 되는 거야. 식생도 아예 그렇게 보여. 정글에서 AW 쪽으로 가면 갈수록 나무가 없어지고 풀들, 키 큰 풀에 이 분포가 많거든. 실제로 보입니다. 자, 특징. 1년 내내 덥고 열대기후 중 연교차가 가장 작다. 왜? 1년 내내 덥고 1년 내내 비가 계속 오니까. 맞습니까? 자, 연중 적도 수렴대에 영향을 받으니까 적도 수렴대 나오면 무조건 저기압이다.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오는구나. 자, 그 다음에 대륙상 가수 스콜 얘기했었죠. 맞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사바나, 윈터 드라이다. 건기가 언제가 되겠노? 겨울이 돼야 돼. 겨울이 돼야 돼. 열대우림 주변지니까 이렇게 나타나는 거야. 알았지? 자, 연중 기온이 높으나 열대우림 기후에 비해서 기온의 연교차가 약간 크다. 왜? 비가 안 올 때가 있어. 강수량이 있어야지 잡아줄까, 이거, 기온.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비 오는 날이면 아침이나 점심이나 저녁이랑 좀 기온이 비슷한 것 같아. 근데 비가 안 오는 날이면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다라는 느낌.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열대기후 중에서는 얘네들이 총 강수량은 제일 작아. 연강수량. 자, 아열대고압대에 영향을 받는 시기. 아까 얘기했었죠? 아열대고압대에 받는 시기가 건기, 적도 수렴대에 영향을 받는 시기가 온기. 그래서 이거를 얘네들이 여름인지 겨울인지를 구분해야지 이게 1월달인지 7월달인지 구분을 하고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게 핵심 포인트다. 이 파트에서 문제 풀 때. 됐나? 그 내용이 이겁니다. 그 내용이 이겁니다. 자, 보면 내가 항상 세계지도 나오면 적도 크고 시작을 했잖아. 네. 그럼 이게 적도야. 그러면 적도 수렴대가 북반구 쪽에 걸려있죠. 예. 맞나? 예. 그럼 여기는 적도 수렴대가 어디 걸려있노? 남반구 쪽으로 걸려있지. 그러니까 이게 1월이 되는 거야. 왜? 어디가 여름이니까? 남반구가 여름이니까. 아니다. 그러니까 적도 수렴대가 여기 걸려있다는 말은 남반구에 강수가 있다라는 소리가 되겠지. 맞나? 우기라는 소리잖아. 적도 수렴대가 남반구에 걸쳐 있으니까. 남반구 쪽으로. 그럼 이거 몇 월? 1월이 돼. 그럼 이걸 어디에 걸쳐 있어? 북반구에 걸쳐 있지. 북반구에 강수가 있고 남반구에는 상대적으로 없지? 맞나? 그러니까 이게 몇 월이 돼? 7월이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이게 제일 중요해요. 한 번 더 설명해 줄까? 예. 적도 수렴대 비와 안 와. 비 오죠. 적도 수렴대가 북반구에 치우쳐져 있어. 그러면 북반구에 비가 와 안 와. 비가 오죠. 그러면 열대 사바나 기후 같은 경우에는 비가 올 때가 여름이지. 그러니까 이게 북반구의 여름이니까 7월달이거든. 우리나라 여름이 7월달이잖아. 아, 예. 네. 이제 이해됐나? 아, 네. 그러니까 이게 적도수렴대가 남반구에 치우쳐져 있는데 우리는 북반구잖아. 그럼 여름에 비가 와, 겨울에 비가 와. 우리는 여름에 비가 오지. 그럼 얘네들도 여름에 비가 오면 됐잖아. 우기가 여름이 됐잖아. 그럼 얘네들 남반구가 여름이 돼야 되니까 북반구는 비가 온다 안 온다? 우리가 겨울이 몇 월달? 1월달이니까. 그럼 여기가 1월달이야. 그렇게 이해하세요? 예. 그러니까 세계지리를 그냥 세계지리의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게 좋겠지만 우리가 북반구에 있다는 사실을 가지고 학습을 하면 조금 더 이해가 쉬워집니다. 자, 열대 몬수이 같은 경우에는
사바나에 비해 비가 많이 와. 왜냐면 그 건기가 여기 있네. 우기의 강수량이 많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서 쌤이 AF와 AW의 중간 연기보다 AM이다. 그래서 긴 우기와 짧은 건기고 열대 우림 기후보다 강수량은 이거 중요하다. 우기의 강수량은 열대 우림보다 훨씬 더 많아. 알았지? 그다음에 열대 고산 아까 얘기 다 했죠. 보고타, 키토, 쿠스코, 라파스, 아디스, 아바바 이런 데까지 상충기. 안데스 산지 얘기 나오면 거의 다 열대 고산 기후입니다. 자, 전통가옥 더워 안 더워? 그러니까 얘도 나무 많으니까 나무 쓸 거고. 개방적 구조. 왜? 바람 통해야 되니까. 고산가옥. 뭐고? 습기와 해충의 침입을 막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급경사 지붕. 뭐 때문에? 강수량이 많아서. 강수량이 많은데 지붕을 넓적하게 만들어 놓으면 자고 있는데 갑자기 지붕이랑 내가 키스할 수도 있어. 이빨 다 떨어지지 못할 수도 있다. 근데 사바나 기후는 나무가 잘 없거든? 풀이거든, 풀. 그러니까 풀과 진흙인 거야. 여기는 장초 초원이거든? 상대적으로 진짜 생각보다 나무가 정말 없어.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나 동물원 보면 동물도 막 뛰어다니는 데 있지. 그 치타가 막 버팔로 사냥하러 막 숨어 있는 그 동네 있잖아. 거기가 사바나. 알았어요? 자, 전통산업 이동식 경작인데 왜냐면 열대기후 지역, 특히 AF 지역은 열대 우림이잖아. 이게 정글이거든, 정글. 정글은 나뭇잎들, 더우면 더울수록 나뭇잎들이 둥그렇고 나뭇잎 넓어지는 걸 알죠? 그 얘들이 숲이 우거지다 보니까 태양을 막아. 그러니까 대낮에 열대 우림 쪽에 들어가 보면 햇빛 안 들어오거든. 나뭇잎이 다 막아버려서 물창하게 더 굴신물 이런 거 많으니까. 그러니까 낙엽이 떨어지더라도 예를 들어서 나뭇잎이 떨어지더라도 썩어야 된다. 안 썩는 거야. 그 다음에 강수도 많지. 비가 많이 오니까 토양에 유기물이 없어. 비가 와서 다 쓸려 내려가니까. 그래서 이거를 무슨 토양이라고 하냐면 아테라이트 토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토양 자체에 유기물이 있다 없다? 있는 거야. 그럼 농사 되겠어 안 되겠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파전을 하는 거야. 숲을 태워서 그 나무의 재를 가지고 유기물의 재료로 쓰고. 근데 그게 어느 정도 하면 땅은 또 농산물을 생산하고 나면 또 휴식을 하거나 땅의 힘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돼. 양분을 줄 케이스 없어. 그게 다른 데로 그냥 떨어다닐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근데 유목은 사바나에서 많이 하는 거. 근데 벼농사는 몬순에, 야, 벼농사 얘기 나오려면 반드시 계절풍인데, 몬순이 한 말 나와야 되니? 계절풍. 그러니까 왜 벼는 계절풍, 우리나라 계절풍 기후라서 벼농사를 하는데, 벼가 생육할 때, 클 때, 비가 많이 오고 더워요. 근데 벼가 알이 익을 때, 나달이 익을 때는 비가 오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비가 올 때 오고, 알 때 안 할 때. 열대 우림 같은 계속 와보니까 답이 없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벼의 2, 3기자까지 비가 발등함 이런 데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산업은 플랜테이션이야, 플랜테이션. 플랜테이션은 뭐냐면 열대 기후라는 환경에 선진국의 자본과 기술 플러스 원주민의 노동력 플러스 해가지고 무슨 작물이냐면 야 농사의 원래 기본적인 목적은 뭐냐면 식량 생산 먹는 거거든. 근데 이거 먹는 거야 파는 거야. 파는 거.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거 카카오 천연고무 바나나는 열대 우림의 대표적인 플랜테이션 작물이고요. 커피, 사탕수수, 모카 같은 경우 열대 사바나의 대표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콜롬비아 커피다이라면 얘들은 보고타 같은 경우 고위도라서 열대 고산기후지만 실제로 얘들 위도나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사바나 기후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열대림 트리킹 이건 AF에서 일어나는 거고 사바나 지역의 사파리 왜? 동물도 많거든. 흙이 많으니까 초식동물 말고 육식동물도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죠. 자, 그 다음에 열대우림이 생태 다양성을 하고 뭐 유전자의 창고이며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공급하고 이 지구의 흡파의 역할을 하는데 이게 다 망가졌어. 그냥 지구온난화이기 때문에 더 심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점이 이래 있으니 지키라 안 지키라?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해됐습니까?